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사건의 쟁점, 향후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네, 이 기자 우선 검찰이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부터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 두산건설 등 6개 대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제3자 성남FC에 160억 원대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인데요. 형법상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인데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 단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청탁에 연루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의 논리로 돌아가면요.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며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그러니까 공무 처리가 금전적 대가와 결부돼선 안 된다는 이념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그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부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이제 적법하게 이뤄졌다.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인데요. 또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 시민의 이익, 그러니까 공익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출석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네, 이 대표는 조사에서도 이런 논리를 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뇌물성 후원을 주도했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법을 지켜 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혐의 성립의 요건인 공무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관해서 청렴성 침해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네, 이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에 팽팽히 맞서는 모습인데 쟁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쟁점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보낸 돈과 인허가 사이의 관련성, 즉 대가 관계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의 치적을 위해서 이를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 실무자도 재판에 넘겼는데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특히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 그러니까 시 예산을 추가로 쓰지 않으면서 충분한 구단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시 관계자들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그래서 접촉해서 운영 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검찰은 참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 뇌물죄에서 성립 조건인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대가성 후원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증거도 많다는 입장인데요. 대표적인 게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은 이제 사옥을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두산건설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공문이 전달된 후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허가했고 두산건설은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건데 오늘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 혹은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오늘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다양한 또 사건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성남FC 의혹 말고도 이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은 4건에 달합니다. 먼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이 본류인데요.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설계한 안을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그리고 승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 전인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권에서도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미리 내정하고 이 대표가 승인했는지 등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장동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측근 비리입니다. 김용, 정진상 두 인물에 대한 수사이죠. 그런데 이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뒷돈을 받을 때 이 대표가 이 사실을 묵인을 했는지 이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이것의 지분의 이제 진짜 주인이 이 대표인지도 수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장동 일당은 수사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지분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 대표의 선거 혹은 노후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 그리고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년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변호사 비용을 20여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의 진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선 당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제 준비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차들이 끝나면 정식 공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은데 이제 수사와 재판들이 줄줄이 남아있는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